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매일 가볍게 산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지난 5월은 제가 마음을 끙끙 앓았던 시간들이었어요. 현실의 저와 상상 속의 제 모습이 많이 달라서 저 자신에게 많이 실망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고민들이 저를 짓누를 때 너무 신기하죠? 선물처럼 쓰라린 마음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 같은 그런 책을 만났어요. 5월 한 달 동안 제가 푹 빠졌었던 작가와 그 책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 고민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스스로에게 많이 냉정한 편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너무 괴로운 거죠. 아,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자책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냥 괜찮아.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넘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스스로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온 시간들, 버티고 있는 이 시간들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라고. 잘했어. 애썼어. 그만큼 버텼으면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의 시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라고. 그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늘 예쁜 말 해주려고 노력하고 많이 칭찬해 주려고 하면서도 저 자신에게는 참 냉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자책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잘했다. 애썼다. 그만하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긍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작가 에런 베커의 책이에요.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 빛이 있어요. 첫 새벽을 부르는 하늘을 데우며 땅을 감싸는 바닷물을 삼켜 빗방울을 떨구고 마른 밭을 죽여 미라를 무로 익히는 나뭇잎을 키워 신선한 쉼터를 주는 어여쁜 꽃망울을 하나하나 틔우는 달림을 불러 어두운 밤에 입 맞추는 그대라는 빛,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 가수 루시드 폴이 번역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한 이 책은 빛의 온기를 담은 책이에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나 많은 빛에 둘러싸여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어요. 모든 존재는 빛에서 태어난다는 작가 에런 베커의 말을 빌어 내가 속한 이 세상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나도 눈부신 빛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요. 뭐든지 과한 세상 속에서 내 빛만 자꾸 희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또 내가 아이들이 아닌 내 자신을 사랑해주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서툴렀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이 그리 거창하지는 않아도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작가 에런 베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빛의 힘을 알고 도전하는 사람 같아요. 첫 그림책이었던 머나먼 여행으로
칼데콧 아너상을 받으며 세계적 작가로 발돋움한 에런 베커. 그 이후에도 비밀의 문, 끝없는 여행을 출판하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지만 2018년에 그가 선보인 작품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그림책 사샤의 돌이었어요. 또한 가장 최근에 출판한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 책은 이전까지와는 달리 손그림을 고집하지 않고 전체 원화를 디지털로 작업했어요.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던 그에게 작품 전체를 디지털로 연출하는 일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도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하려는 에런 베커의 이러한 노력이 뚜벅뚜벅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씨앗과 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런 베커는 천문학 교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밤하늘을 관찰할 일이 많았는데 우주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림책 작가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종이 한 장과 마커 세트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기쁨을 느꼈었던 거죠. 스타워즈 영화를 보며 빨간색 레이저로 어두운 방 이곳 저곳에 그림을 그리며 꿈을 꾸기 시작한 에런 베커. 하지만 그가 그림책 작가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된 건 딸이 태어나서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코 늦은 게 아니었어요. 그림책을 출판하기 전까지 그는 아주 귀한 배움과 경험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또 그림책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멋진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한적한 일본 시골 마을에 머물기도 하고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기도 했으며 북유럽과 남태평양도 여행했다고 합니다. 또 책 작업에 앞서 폴라 익스프레스, 몬스터 하우스, 베어울프, 크리스마스 캐롤 등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면들을 그려내는 컨셉 디자이너의 일을 무려 10년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들을 쌓고 쌓아 에런 베커는 진짜 그림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어린 시절 그림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딸을 낳았던 그 무렵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림책 작가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칼데콧 상을 받았던 머나먼 여행이었는데요. 글없는 그림책을 그리는 게 에런 베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림만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미지 지도를 만들었는데 다음 장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 장면에서 그림 속에 힌트를 넣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그림 안에 또 다른 작은 그림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회색빛으로 물든 고요한 도시. 외롭고 심심했던 소녀는 가족들에게 함께 놀자고 조르지만 모두들 바쁘기만 합니다. 자신의 방에 혼자 있던 소녀는 방 한 구석에서 마법의 펜을 발견하게 되고 소녀는 이 펜으로 벽에 문을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문을 열어 환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녀는 놀랍고도 신기한 그리고 조금은 위험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가는 수채화를 좋아해서 머나먼 여행 그림을 수채화로 작업했는데 그만큼 가장 어려운 작업이 채색이었다고 해요. 또 그림책 중간중간에는 그가 실제로 살아냈던 풍경들이 담아지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곳은 머나먼 여행을 만들 당시 작업실이 있었던 동네 풍경이 나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마을이고 보스턴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또 프랑스의 성, 소녀의 집이 있는 동네는 워싱턴 DC, 독일의 마을, 세장, 의상, 소품, 기사단 헬멧 등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관찰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머나먼 여행의 후속편, 비밀의 문입니다. 머나먼 여행에서 돌아온 소녀와 소년, 두 친구는 한적한 공원의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밀의 문이 열리고 다급하게 왕이 나타나는데요. 왕은 두 친구에게 지도 한 장과 마법의 펜을 남긴 채 정체 모를 군인들에게 잡혀갑니다. 비밀의 문 앞에 선 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열쇠를 그려 비밀의 문을 열고 왕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삼 편 끝없는 여행에서는 아빠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의 세계 안에서 아이를 진심으로 만나려면 어른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동행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그림책 내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레용들이 갇혀있던 상자가 깨지는 순간 상상 속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해방되는 걸 보며 세상의 평가라는 잣대 안에 가둬뒀었던 아이들의 생명력이 느껴져서 마치 씨앗타임을 갖는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글씨체, 맞춤법 또는 눈에 차지 않는 아이들의 씨앗 동화가 엄마인 저의 눈에 가두어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넘쳐나는 아이들의 생명력, 자유로운 아이들의 세상을 먼저 바라봐주고 박수 쳐줘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권의 책은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연결이 되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바바라 라만의 나의 빨강 책, 해롤드의 퍼플 크레용, 오즈의 마법사,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작가가 네 번째로 출간한 책은 사샤의 돌이라는 책이에요. 사샤가 물가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손에는 반짝이는 금덩이가 있어요. 사샤는 저 돌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책은 스페인 그라나다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작가의 시간들을 담고 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과 구불구불한 도시가 가득한 그라나다에서 작가는 스튜디오로 걸어가던 중 교회 첨탑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맑은 수채화로 신비한 모험의 세계를 그렸던 이전 작품과는 달리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을 선보였다는 것인데요. 오일 파스텔의 느낌이 나는 태블릿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케치를 했습니다. 작가는 돌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 무역 경로, 실크로드, 수천 년의 여행 의상을 조사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수많은 스케치들을 하며 조사했다고 해요. 한때는 이슬람 건물의 첨탑이었기도 했고 고대 로마에게 정복되기도 했었던 첨탑의 그 돌은 수세기에 걸쳐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결국엔 다시 사샤에게 돌아왔습니다. 바윗돌이 깨져서 돌덩이가 되고 돌덩이가 깨져서 돌멩이가 되고 결국은 모래가 되는, 작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깨어지는 것이 아쉽지 않은 까닭을 이 책을 통해 만난 것 같습니다. 글 없는 그림책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라는 에런 베커. 에런 베커와 그의 책 5권을 통해 저는 작지만 소중한 저만의 이야기를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행복한 5월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했었던 산책 어떠셨나요? 에런 베커의 이야기 여행을 통해서 우리 꿈샘님, 꿈사님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